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어제 반등을 좀 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주봉상으로 MA25, EMA21 여기 위를 마감을 하려면 EMA21이 지금 6일, 37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6일, 37일인데,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61,300을 넘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했고,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주면 좋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62,000을 넘고 있어서 긍정적인 상황은 맞지만,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월요일 아침 9시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마감 때 요 위에 있으면 가장 좋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일단 넘어준다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의 끝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다가 중간에 뭐 이런 눌림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저점을 계속 높이는 형태로 조정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러한 수렴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본다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연장을 해서 또 간다 그러면 얘가 좀 더 길어지겠죠, 조정이. 8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눌리면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뭐 9월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제가 막 원래는 7월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제 8월, 9월까지 바뀌면 또 관점 바뀌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승폭이 더 커진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집할 수 있는 여력도 좋고, 그리고 나중에 수익률도 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려준다면 매우 좋다. 그래서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횡보가 길어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끝나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7월 정도가 돼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길어지면 8월까지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가도, 그래서 이것도 정말 좋은 상황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당장 알트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많이 빠진 애들이 되게 많죠. 특히 블러는 블라스트 이후에 엄청 빠졌는데, 요즘 이게 보면 거래량 이렇게 받아내는 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진짜 운전을 너무 세게 하는데, 제가 블라스트를 말씀드렸을 때 블라스트가 상장하고 좀 빠질 거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잘 파신 분들은 진짜 베스트고요. 이게 만약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빠질 때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 있어요. 블러도 보시면은 얘가 상장을 하고 이 상장 지점의 가장 아랫부분을 깬 시점부터라고 계산을 해도 가격 범위를 해보면 저점까지 마이너스 46%가 더 빠졌거든요. 블라스트가 그대로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46%가 더 빠진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한 이 정도 되죠. 12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지금은 블라스트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들어갈 때 아니고, 블라스트도 들어갈 때 아니고, 일단 블러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블러도 일단 여기서 이 에어드랍이 끝난 다음에, 블라스트 에어드랍 끝난 다음에 이 실망 매물, 그리고 에어드랍 끝났기 때문에 에어드랍 때문에 블러를 샀던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팔아서 떨어지는 그런 매도세를 이 거래량으로 받아냈긴 했는데, 조금 더 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래량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여기서도, 자, 얘가 올릴 때 어떤 식으로 올렸냐면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여기서 내려가는 동안 거래량이 이런 게 이제 매집봉으로 작용을 했고, 여기서 세게 매집을 한 다음에 되돌림을 주고 그 다음부터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뭔가 이런 강한 매집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1차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는 이 매도세, 블러의 기존 유저들의 매도세를 받아내는 거래량이 나왔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완전히 중기적인 추세의 변곡일지 아닐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보면은 이 히든 강세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이렇게 뜰 걸 보여주는데, 가격의 저점이 올라가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낮아지면 이게 이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얘가 여기서도 이런 게 뜨고 난 다음에 ETF 승인까지 엄청나게 올랐고, 여기도 마찬가지 올랐고, 지금도 이게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수렴을 하는 형태로 갔을 때 여기서 끝날지 한 번 더 갈지에 따라서 이게 이 원의 크기가 더 커질지 아니면 이 정도일지 그거는 바뀌는 거다.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면 될 건데 어쨌든 중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은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그리고 이 와이코프 패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됐든 이게 수렴이든 아니면 뭐 이런 와이코프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지점은 굉장히 좋은 지점이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세 변곡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이유가 이런 자리들에서 지지받고 난 다음에 향후에 이렇게 좀 눌릴 수는 있어도 방향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렌드 라인을 쭉 이어보면은 여기서부터 아주 지지 받았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의 일봉이죠. 2012년 일봉과 2013년 일봉, 그 다음에 2024년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 이제 보시면 항상 이런 구간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인 다음에 올라갔다가 눌리면서 이 횡보하는 작업을 있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의 수렴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다음에 이게 끝난 다음에는 고각 상승이 나왔다. 이 고각 상승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돼서도 또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계속 똑같은 내용을 하니까 아유 얘는 그냥 뭐 기우제 지내는 수준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또 후회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트코인의 마켓캡을 나타낸 건데 이 밴드에서 뚫었다가 리테스트하고 갑자기 고각 상승, 뚫었다가 리테스트하고 갑자기 고각 상승 나올 만한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 알트 시즌에 대한 얘기 계속 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 지금 도미너스를 보면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여기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정말 주봉 차트 보면 되게 묘하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색 선 있죠. 여기가 이제 얼마냐면은 53.71%인데 일단 53 밑으로 떨어져야, 그리고 52 밑으로도 떨어져야 이게 정말로 이런 식으로 상승 세기가 나오고 도미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지나가는 상황은 조금 긍정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즘에 금리에 대해서 또 미뤄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부적절하고 추가 인상 의향이 좀 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리스크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제 이쯤 되면 무슨 생각 드냐면 자산 시장은 약발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 그랬을 때 원래 충격이었다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니까 아 이거 그냥 안 되겠다, 사야겠다 이런 뽀모가 올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발언들이 안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리 동결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다는 게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얘네들이 발언으로밖에 속도 제어를 못할 거다 그런 말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때보다 뭐 코인은 지금 좀 알트 코인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바닥부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랐고 코인도, 그리고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산군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금리 동결이 길어지면 좋은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전합니다. 같은 관점이에요. 좋아요. 네, 그래서 올해가 아니고 오늘 PC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조금 이번 거는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물가가 좀 지수가 안 좋게 나와서 가격이 좀 떨어져도 결국 그건 일시적인 눌림에 불과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이 무빙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추세를 바꾸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이 지표가 이제는 우리를 도와줄 때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올해 테마 토큰이 강세다,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에 집중한다 이러는데 이건 그냥 알트 시즌을 대비하겠다 그런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핫테마 말씀드렸죠. RWA, 그 다음에 디핀,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로 오라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까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요 세 개가 지금은 가장 트렌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밈도 있겠죠. 이렇게 요 정도 섹터만 봐도 플러스로 레이어도 있고 뭐 디파이도 있지만 일단 저는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과 연결하는 웹 2.5라 그러거든요. 그 정도의 개념이 얘네들이기 때문에 요게 일단 저는 많이 뜰 것 같고, AI도 하도 핫테마니까 세상이 들썩들썩 거리잖아요. A 때문에.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180억 달러 규모의 산업 펀드가 글로벌 얼로케이션 펀드라는 건데 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했다. 계속 합니다. 현물 ETF 매수합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지금 투심이 바닥이에요. 바닥.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때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매수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무슨 말 하냐면 요번에는 알트장이 없어요. 비트만 올라요. 이러는데 그건 또 나중에 가면 또 말이 바뀔 겁니다. 네. 저는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고 보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제가 슬슬 분할 매도에 대한 얘기 계속 꺼내는 이유가 서학 개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듯이 엔비디아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엔비디아를 매사하는 시점에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 말, 23년 초. 그래서 이건 항상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가는 것이 저는 투자에 좀 더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투자라는 것이 소수가 번다라는 건 다수의 생각을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알트코인도 지금 안 올 거다. 알트장 없다. 저런 시체를 어떻게 살려주냐. 이런 투심이 또 좌절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또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번 사이클에 알트장이 만약에 엄청나게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알트를 들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고 가면 안 되냐면 다음 장까지 들고 가면 안 돼요. 장투한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항상 사이클 고점에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알트 시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네크에서 솔라나 현물 ETF 출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중요한 거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알트작의 시작은 이더리움이 먼저 올라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이걸 이제 이더리움 ETF 현물로 충당하고 그 다음에 알트 메이저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마이너 애들 시총까지 순환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김치도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여기서의 작용을 하는 건 이더리움 현물 ETF고 이 장에서 작용을 할 게 솔라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 ETF 신청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내러티브가 쭉쭉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알트 시즌이 뭔가 전 진짜 올 것 같다 빠르게 그런 생각하고 있지만 늦어도 상관없어요. 왜? 결국 개수 늘리는 놈이 이깁니다. 상승장에서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이 암호화폐 시장이 7월 부진을 겪은 다음에 8월 달에는 반등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JP모건이 무슨 말을 하면 자꾸 반대로 생각하게 돼서 저는 이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비슷하게 저랑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일단 조금 의구심 그럼 한 10월 달까지 늘어날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 아니면 뭐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나? 조정이?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횡보의 움직임을 좀 더 이어가고 그 다음에 박스권을 깨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후에도 시간이 되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요즘 그래서 하루에 1영상 또는 2영상 정도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추가로 멤버십에도 더 별도의 많은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것보다 좀 더 심화적인 부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